이슈를 통한 시장 분석 더 이슈입니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수소차입니다. 이 수소 전기차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식시장 미치는 영향력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산업계별로 간담회를 연차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4일에는 석유화학 업계를 만났고요. 어제는 자동차 업계 이 대표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여기에서 홍 부총리가 수소전기차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현행으로는 이렇습니다. 수소차 여기에 이 개소세율이 0%입니다. 그리고 4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까지 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몰을 연기해서 2년 정도 혜택을 더 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도 멀고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경제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도 계속해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연초만 하더라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탄력을 나타내다가 근래 들어서는 조정을 받았고 이제 좀 바닥을 다지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어떤 투자 전략 좀 필요할지 그리고 오늘 어제 나왔던 이 뉴스도 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한국수소산업협회의 정현호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정권 들어서 친환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수소경제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수소경제 현황부터 점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 수소 경제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지방 정부들이 미래의 신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앞다투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으로서는 현대자동차가 연료전지 시장을 선도하면서 다른 대기업들 역시 수소 산업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지금 정부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수소 충전소 폭발 사고 등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먼저 수소 충전소 폭발이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에 강원도에 일어난 사고를 대부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련된 탱크와 현재 충전소나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탱크는 전혀 다른 탱크이고 자동차와 충전소에 들어가는 탱크 같은 경우 개발 단계에서부터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연구소 많은 연구소들이 사고를 대비하여 개발을 하였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생소하게 접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안전 수칙을 지키면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고 같은 것도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발생했던 사고는 지금 예방이라든지 혹은 사후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이지 이 수소라는 에너지 자체의 불안전성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수소 같은 경우 확산성이 빠르고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LPG나 LNG와 비교하면 폭발했을 때 그 피해라든지 위험성이 다른 에너지원들보다 수소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 효용 가치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려면은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어제 나왔던 개별 소비세 감면 검토한다라는 소식 사실 확정된 게 아니고 다음 주쯤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나요? 지금 그대로 나온 그대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 이상의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수소차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통해서 이런 세금減면 혜택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시장의 일부 이제 어제 풍국주원 같은 종목들이 이런 재료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재료들은 일단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내지는 장기적으로 큰 호재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정부의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수소차 시장을 좀 활성화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을까 저도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나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도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앞서서 이 연구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던 부분인데 사실 수소차는 연초에 정책 효과로 굉장히 강하게 가다가 또 근래 들어서 노이즈가 나오는 부분은 안정성 쪽에서의 이 노이즈가 다시 한번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호재 악재가 좀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수소차 관련주가 한 차례 시세가 참 많이 나고 나서 요즘에 이제 아주 굉장히 좀 너무 조용하죠. 네. 많이 빠졌는데도 좀 반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수소차 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또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쵸. 계실 것 같아요. 결국엔 수소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보려면은 역시 이제 수소차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이 어떤가를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1988년 이후에 글로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글로벌 평균 기온 상승 추이를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그림 이제 보시더라도 지금 1988년 이후에 두 개의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모두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모두가 이게 이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모두가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이제 평균 기온, 지구 평균 기온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지구 온난화죠. 네.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정시키고 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수소차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이제 특히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좀 이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치 산업 정도로까지도 인식이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수소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국가별 에너지 자립도라는 이제 그림을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 2016년을 기준으로 나온 그림인데 지금 맨 왼쪽에 노르웨이부터 해가지고 쿠웨이트 같은 이런 이제 국가별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나라들부터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보면 일본과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독일 자립도라는 게 어떤 걸까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에너지가 없는 나라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환경 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에너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자꾸 발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라고 하는 시장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또 정부에서 육성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립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위의 그림하고 아래 그림을 두 개를 통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수소차 시장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은 분명히 이제 높아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위치에서도 이 수소차 시장을 키워서 에너지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에너지 자립도 부분에서도 조금은 더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수소차 관련해서 악재냐, 호재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수소차 시장은 경제성이라든가 환경적인 분야에서는 분명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적인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지금은 요즘에 조금 조용합니다만 네. 여전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 경계감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까지도 다 깨끗하게 클린시키는 게 수소차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차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등장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수소차 시장은 새로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지금 현재 경제도 별로 안 좋고 또 기존 산업들은 성장성이 제한이 됐고
그러나 이제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어떤 뭐 이제 뭐 인력 문제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네.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지 때문에 정부의 어떤 개소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장 반칙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론을박은 있지만은 전문가님 시각에서는 수소 산업,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시각이고 뭐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도 뭐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 얼마 전에 뭐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가스 이제 폭발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네. 수소차하고 단순하게 이제 수소 충전소하고는 좀 그 성격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굉장히 안정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소차는 뭐 폭발한다 이런 막연한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전기 자동차도 뭐 테슬라 모터스가 뭐 생산한 자동차가 뭐 불타고 폭발하는 막 경우도 그런 있죠. 사고도 있듯이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 이걸 악재화시켜가지고 네. 주가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하지 말고 네. 큰 흐름 봤을 때 수소차 정책은 하나의 이제 메가적인 트렌드다. 세계적인 트렌드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주가들 보면은 지난해 그러니까 말 12월 달부터 연초까지 거의 뭐 몇백 배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또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직전 저점은 깨지는 않은데 또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뉴스가 나와도 크게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궁금한 점이 바닥은 나왔나 이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시청자님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한번 크게 올랐고 충분하게 조정을 놨으니까 이제 바닥 좀 왔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들어갔는데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장세의 특징이에요.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한 방에 안 갑니다. 요즘 제는 하도 너무 진이기고 하면서 아주 지루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급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한 수소차 시장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크다라는 걸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과연 지금이 중간 바닥이냐라는 것은 일단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풍국주정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이 제일 강했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이 풍국주정은 일단 이 수소차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시세를 기록했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 네. 과연 이 이제 수소차가 중간 바닥을 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장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풍국주정의 주가가 며칠 전에 이제 제로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네. 장대본 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 주고서 반등이 또 시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15,000원 부근에서 거의 지금 대바닥을 찍은 이러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바닥을 일단 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타가 있었네요. 그리고 중간 바닥을 확인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 종목군들도 풍국주정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종목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에 있어서는 지금 이들 종목은 저는 중국은 바닥은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은 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반등이 언제쯤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예측하는 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수소차 시장을 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수소차 양산이 지금은 그렇게 뭐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현대차그룹에서 지금 뭐 수소차를 이렇게 뭐 양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양산이 가속화되고 속도가 붙을 때 그러면서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호전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아마 재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움직이기엔 좀 늦으실 것 같아요. 때문에 대신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중간 바닥을 다져가면서 어느 순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소차 관련주는 중간 바닥을 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약간의 시각을 좀 멀리 보고 우리가 조금씩 준비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중간 바닥은 나왔다라는 분석이시고 기본적 분석으로 가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사실 아직 꿈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평가를 한다라는 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앞서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몇 년치 끌어다가 먼저 시세를 내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 고평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 근래 조정이 어느 정도 시선해 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일단 먼저 보고 있어요. 먼저 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사막 콘덴사라든가 몇 가지 이제 종목군들은 이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올랐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 가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은 아직은 그런 어떤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더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그림을 하나 좀 보면서 좀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수소차 로드맵과 글로벌 이제 수소차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이제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차 로드맵입니다. 이제 2020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19년이고요. 내년에 이제 2020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자동차 생산 능력이 약 11,000대 정도 정도 되고요. 2022년에 이제 4만 대 정도로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13만 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30년부터는 아주 50만 대 이상 급격하게 이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소차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더라도 아직 시장이 완전 초보 단계에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이제 막 양산이 시작되는 단계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한 2022년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말 빠르면 내년 정도, 2020년 정도나 이런 양산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런 그 로드맵을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업체별 수소차 판매 현황입니다. 지금 요 이제 빨간색을 친 데가 이제 현대차 그룹인데 여전히 현대차 그룹의 이제 수소차 판매 현황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소차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이제 토요타가 계속해서 시장을 많이 만들어낸 상태고 그 뒤를 지금 현대차가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을 그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 관련주의 시세가 1차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네. 기대감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차 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아직은 활발하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로 일단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그림이 2020년부터 이제 막대 그래프가 좀 색깔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차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그래도 많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시장을 뛰어들어서 전기차를 실질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소차는 아직은 그 뒤를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아직은 시장이 많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시면 돼요. 2020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양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2019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소차 시장에 대한 시장이 흐름 자체가 이제 그 구조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2020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 수소차 관련주들이 네.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0년부터 아마 네. 본격적인 어떤 양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 늦어도 하반기 중에 이제 수차 관련주가 반등에 네.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충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된 네.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네. 수차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네. 수소차 관련들도 해소된 밸류에이션과 함께 성장성이라는 재료 가청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수차 하반기 이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월이고 좀 네.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입니다만 네. 서서히 그런 가능성을 하반기. 열어놓고 보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수소차 얘기가 나오면은 늘 이 전기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동반자냐, 경쟁자냐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주면서 경쟁 우위를 매겨보자면 어느 쪽으로 보세요? 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네. 먼저 그림 좀 보면서 또 이것도 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은데 네.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거는 그냥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맞아요. 이거는 네. 개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달릴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같이 간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이제 친환경 미래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같이 간다는 장면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기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전도. 이제 차량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충전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기차가 좀 유일하다. 그리고 충전 속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이 빠릅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소차는 말 그대로 이제 수소만 충전만 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는 이제 그 자동차의 어떤 충전 방식 자체가 틀려요. 네. 전기차는 말 그대로 배터리에다 전기를 충전시키는 거고 수소차는 충전만 시키고 수소차를 배출하면서 나중에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입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에서는 수소차가 좀 낮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인프라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좋고 주행거리는 또 수소차가 좀 좋다고 더 합니다. 낫네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보시면서 뭐 네. 나는 수소차를 볼 것인지 전기차를 볼 것인지 일단 보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전기차가 시장을 먼저 선점을 했고 수소차가 따라가는 형태다라는 네. 거. 그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또 약간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풍국재정은 또 플러스로 전환이 나오네요. 지금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은 이제 스몰갭 쪽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볼 것이냐, 내지는 대형주 쪽으로 볼 것이냐인데 수소차 관련주들 중에 대형주들은 이제 현대위아라든가 그다음에 두산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수소차 시장과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증권 시장과 연결했을 때 결국엔 스몰갭 관련주들의 수혜 폭이 크고 주가가 움직일 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수소차와 양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강력한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실적 성장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지금 풍국주정 같은 종목들이 이제 수소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진다이어는 바로 이제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자동차 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결국에 직접적인 수혜가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국주정과 일진다이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EM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수소 충전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이제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소차 충전소와 관련된 최대의 수주로 EM코리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용 이제 공기 압축기를 개발한 업체가 바로 이제 뉴로스라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일단 4개 정도의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수소차와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 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물론 이 안에서도 먼저 가는 종목이 덜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섹터적인 측면에서는 이들 종목군들이 먼저 더 강한 시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이제 수소차 시장, 전기차 시장 구분하지 마시고요.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충분하게 조정받고 이제 반등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아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기차 쪽보다는 수소차 시장을 굉장히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동안 주가도 뭐 전기차에 비해서 상당히 덜 올랐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수소차 양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소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아마 2분기 이후에, 3분기 이후에 점진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씩 주워 담는 전략, 종목을 선택을 해서 조금씩 주워 담는 전략으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절대 단기로 볼 장세가 아니고 단기로 볼 종목들도 아니에요. 길게 보시고 크게 보시면서 조금씩 매집을 좀 고려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